이재명 대통령이 단순히 내가 박찬대 좋아해.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그렇게 됐냐면 제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재명이 노골적으로 제가 좀 마시겠습니다. 이재명이 노골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개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1. 이재명의 공개적으로 이 정도 되면 내 최측근이야 얘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김용과 정진상입니다. 근데 둘 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 구치소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김용이라는 사람이 옥중에 있습니다. 옥중에 있는데 이 사람이 변호인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나는 박찬대를 지지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인데 그 감방에 있는 사람이 내가 박찬대를 지지한다. 그거를 옥중에서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진짜 코미디죠. 근데 왜 그런 코미디를 했겠습니까? 왜 코미디를 했겠습니까? 그만큼 이재명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박찬대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게 다 알거든요. 여의도 바다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도 알아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박찬대가 되길 원한다. 그런데 안 먹히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를 둔 겁니다. 김용이라는 사람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옥중에서 어떤 메시지를 냈냐. 제가 워딩을 읽어 드릴 텐데 워딩이 참 웃깁니다. 당대표에 선출되길 응원한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권 교체에 최선을 다해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 내란 세력 척결을 조속히 완결하겠다고 약속해준 박찬대 의원에게 감사하고 당대표에 선출되길 응원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 제대로 된 검찰개혁은 제도개혁 및 조작검찰의 인적 청산이 수반돼야 한다며 내란 속에 윤석열 구속에 그치지 말고 윤석열 수사 및 정치 검찰들이 반드시 단죄를 받아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힘내주길 바란다. 웃기지 않습니까? 구치소에 학교에 있는 사람, 옥중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당대표에 원내대표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박찬대가. 원내대표까지 하는 박찬대한테 너 당대표 되기를 응원한다. 그리고 당대표에 선출되길 응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힘내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자기가 뭐라고 지가 뭐라고 하긴 뭐 이재명의 분신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삼선이고 원내대표까지 하고 당대표 후보라고 하는 사람한테 딱 이렇게 위에서 응원한다. 그리고 힘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재명이 김용을 통해서 힘을 썼는데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했던 게 뭡니까? 이른바 강선우 얘기한 강선우가 빨리 이제 날아갔어야 되는데 버티다가 그때 자진 철회를 했죠. 자진 사퇴를 했죠. 원래는 지명 철회해야죠. 그런데 여튼 강선우도 누구보다도 이재명 바라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아청과 아부 그때 보십시오. 당대표 그때 단식 쇼 한다고 했을 때 입을 주섬주섬 하면서 그렇게 쇼했던 아첨의 갑질의 대망이면서 아첨의 여왕인 거 아닙니까? 아첨의 여왕, 갑질의 여왕. 그런데 그때 이 강선우가 자진 사퇴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대통령실에서 김현지라고 있습니다. 총무비서관. 대표적인 성남 라인이죠. 그래서 만사형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이재명 그쪽에서 불리는 말은 현통입니다. 김현지를 통해야지만 모든 게 됐다. 그래서 문고리 권력입니다. 근데 김현지라는 사람이 총무비서관인데 떡하니 강선우한테 전화해서 당신 이제 내려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고 강선우가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전화해서 저기 관두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웃기죠. 이미 이재명이 오도 때려가지고 야 선우야
오빠 믿고 오빠가 너 지켜준다고 해서 장관 해주려고 했는데 오빠 믿지? 나 민석이도 총리시켜줬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현지 통해 가지고 전화하고 이제 강선우가 모양새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전화를 해가지고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관두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게 오후 2시인데 그 이후에 강선우가 자기한테 페이북 글을 올립니다. 자진 사퇴하겠다고. 그런데 자진 사퇴 글을 올리기 전에 박찬대가 17분 전에 SNS를 통해서 강선우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강선우가 글 올리기 전에 17분 전에 박찬대가 그걸 한 거잖아요. 그걸 누가 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알려줬고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하나 얹이도록 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박찬대가 얘기를 하면 강선우도 자진 사퇴하고 이게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성공을 바라는 그런 흐름 속에서 박찬대가 총대를 메었구나. 그런 느낌을 주도록 박찬대와 이재명은 서로 통한다는 그런 박찬대가 명심을 얻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짬짬이 한 겁니다. 약속대로를 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날 기사가 꽤 많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느낄 거 아닙니까? 이재명과 박찬대는 통하는구나. 그때 정청래는 어떻게 했냐? 강선우 화이팅! 강선우는 곧 장관이 될 사람이다 하면서 강선우를 옹호했습니다. 그때 국민들은 뭐였죠? 국민들은 뭐였냐? 강선우 얘 진짜 얘기 안 된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사람 쓰는 수준하며 그런 식으로 다 욕을 하고 비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강선우를 내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박찬대한테 뭔가 역할을 주고 그게 실질적으로 전대해서 박찬대가 명심을 받고 있구나. 그런 거를 한번 여러 기사를 통해서 각인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박찬대가 이재명의 사람이다. 이재명과 박찬대는 통한다. 이게 권리당원한테 영향을 준 것보다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박찬대가 권리당원 개딸들한테 수박이 된 거예요. 우리 강선우 너가 뭔데 이렇게 끌어내리느냐. 그러니까 이재명과 박찬대의 그 시나리오가 플랜이 계획된 대로 안 된 겁니다.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게 뭐냐. 이재명과 박찬대라는 사람이 서로 통하였고 그런 전당대회에서 강선우가 내려지는 과정에서 그런 역할을, 그런 영향을 박찬대한테 주게 해서 전대에 영향을 주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씨가 안 먹혀. 말빨이 안 먹히는 겁니다. 힘을 넣는데 힘이 들어가지 않고 되치기 당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논란의 제1의 인물이 누굽니까? 최동석이잖아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이 사람이 정청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정청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청래는 자기 현씨, 욕망이 큰 사람이다. 자기 현씨, 말이 어렵죠. 현씨가 뭐냐? 그냥 드러내는 걸 좋아한다는 거야. 나대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동석을 통해서도 이재명이 정청래를 깐 겁니다. 물론 이게 지금 바로 최근에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충분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와 박찬대가 나올 것이라는 것들이 얘기되는 상황에서 최동석이 얘기를 했고 문제는 뭐냐면 이런 최동석의 인물이 뭡니까? 그렇게 소위 말해서 논란이 되는 워딩을 많이 하고 그러더라도 이재명이 끝까지 지켜가는 사람이잖아요. 왜냐? 나에 대해서 강선우가 아첨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늘이 내렸다, 민족의 축복이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형수 욕설을 하더라도 이재명의 민주적 리더십과 민주적 가치 체계와 형님의 전통적 가치 체계가 집안에서 충돌했다는 등, 그리고 이재명이 이 형수 욕설에 대해서 마지못해 후회하는 척하는 걸 인간이 깨달음을 알아가는, 반성을 알아가는 존재의 경험이라는 해겔의 이런 황당한 궤변을
끌어다 붙이는 결국은 이재명의 컴플렉스와 아킬레스건을 철학적으로 있어빌러티하게 있어 보이기 위해서 궤변으로 이렇게 옹호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권세가 하늘을 찌르잖아요. 이재명과 같이 하는 국무회의 때 이재명 앞에서 딱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즘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참 웃기죠? 요즘 유명해서 죄송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유명해지고 있어서 진행형입니다. 제가 볼 때 단순한 진행형이 아니라 의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나 앞으로도 쭉 갈 거야. 그러면서 국민들을 희롱하고 조롱했죠. 제가 볼 때 이재명 앞에서도 너 이재명 나 논란 있다고 하지만 너 나 못 잘라. 왜냐? 내가 너의 정신적인 지주고 정신적인 멘토고 내가 너의 명분과 논리와 그런 걸 제공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정청래는 자기 현시 욕망이 큰 사람이다. 정 의원은 항상 자기가 얼굴이 보이는 곳에 나타나 자기를 과시하는 행동 패턴을 가진다. 이렇게 디스를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다. 정청래의 시간이 돼서는 안 된다. 즉 당권 경쟁 구도에서 정 후보가 자칫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공개한 겁니다. 다 알게 된 겁니다. 결국 뭐냐? 정청래, 야,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간이지. 너가 당대표 되면 나대면 안 돼. 너는 자기 정치하고 너는 자기 현시 욕망이 큰 사람. 쉽게 말해서 너 얼굴 들이밀고 너 이 정치할 놈이잖아. 너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뭡니까? 김용 옥중 메시지. 그리고 강선우의 자진 사퇴를 이끈 박찬대. 마지막으로 누구보다도 영혼의 단짝이라고 할 수 있고 이재명의 이 불안한 심리 상태와 형수 역설로 이어는 아킬레스건과 컴플렉스를 다 이렇게 우쭈쭈 하면서 옹호해준 최동석이란 인간이 이렇게 정청래를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사이드하게 정청래가 박찬대를 눌렀습니다. 진짜 예를 들어서 한 자리 정도 갭이라면 그래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됐지만 뭐 이 정도 갭은 이재명이 아주 뭐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나는 박찬대야 이런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러겠거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격차가 30% 넘게 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사실상 60이라고 38이니까요. 저거네. 60이라고 38. 그렇죠. 30% 61과 24%군요. 여하튼 24% 차이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 이재명 레임덕의 본격화, 김어준 정청래 연합군에 밟혔다 이렇게 얘기한 게 단순히 그냥 제가 제 감정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어준과 이재명의 대리전 양상이라는 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의도에서 돌아가는 얘기고요. 민주당의 서용주 부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서용주 부대변인은 저랑 방송에서 상대 패널로 패널 하면서 많이 마주치고 얘기를 많이 하는 사이고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출입할 때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그래서 서용주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른바 친명계는 아닙니다. 친문 쪽이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나름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그냥 힐소리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밤의 대통령인 김어준이 정청래를 밀었고 낮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이 정청래를 밀었는데 밤의 대통령이 낮을 이긴 겁니다. 밤의 대통령이 그래서 제가 오늘 밤의 대통령이 낮을 접수하다, 낮까지 접수하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 그래 결론을 났어. 이른바
이재명과 박찬대가 김어준과 정청래한테 짓밟힌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피똥 싼 거잖아요. 속된 말로.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관전 포인트는 뭐냐? 앞으로의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상황 아닐까요? 그 말대로, 최동석 말대로 뭐냐? 정청래는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얼굴 내민다. 자기 현시 욕망이 큰 사람이다. 정청래 시간이 되면 안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인가? 그럴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엔 어떨까? 정청래라는 사람이 지금 이재명이 원하는 사람 박찬대는 안 되고 본인이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과 합을 잘 맞출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재명이 지금 휴가를 떠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청래랑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통화를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원팀 정신을 당부하며 국민께 효능감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당과 정부의 역할 분담을 잘 해나가며 최대한 신속하게 민생을 위한 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정청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정청래하고 통화를 한 이후에 박찬대하고도 이제 통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한 박찬대 후보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보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를 했다는 건데 아마 통화에서 그랬겠죠. 박찬대에게. 야, 이거 뭐야? 개딸들 나 버린 거 아니야? 왜 힘을 썼는데 힘이 들어가지 않지? 되치기 됐지? 야, 박찬대, 야, 임마. 24%로 지면 어떡하냐? 말이 되냐? 그럼 박찬대는 그러겠지. 할 말은 많겠지만 속으론 야, 임마, 너가 도와준다고 했는데 안 도와줬고 도와준 거 맞아? 너도 끝발이 떨어졌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요. 현직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박찬대를 지지한다는 게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옥중에 있는 김영수고 박찬대한테 강선우 카드도 쓰고 그리고 최동석이라는 자기의 영혼의 단짝이자 정신적 멘토, 이데올로그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명분과 논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마저도 떡하니 이재명 시간에 정청래는 안 돼.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안 됐다. 이게 권력이란 건 말이죠. 실제적인 권력은 없습니다. 권력은 보여지는 거. 어떻게 본다면 해석되고 인지되는 겁니다. 권력이 여러분 보입니까? 이재명이 힘을 가졌다는 건 대통령으로서 물론 인사와 예산 그리고 수사기관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사람들이 힘을 주지 않고 권한을 주지 않고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 권력은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은 본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힘이란 건 그런 거죠. 파워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아주 보기 좋게 뺨을 맞은 거죠. 짓밟힌 겁니다. 밤의 대통령한테 낮의 대통령이 그렇게 진압을 당한 겁니다.